네, 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슈팅스탁 오늘도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가득 담아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특징주 알아보고요. 전략주 AS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하셔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연휴 이후 다음 주 시장까지 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쇼미더스타 방송 이전 이후에도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에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쇼미더스타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설 연휴를 앞둔 마지막 금요일 거래일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시장은 미국 증시에 크게 동조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긴축 우려로 또다시 약세를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을 지켜냈습니다. 다만 긴 연휴를 앞두고 수급은 제한적이었고요. 이 코스피 상승률 상위 업종으로는 오늘 건설 업종이 올라왔습니다. 자세한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2,380선으로 출발했습니다. 오전 11시경에 저점을 다진 후에 다시 상승 전환했는데요. 크게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면서 오늘 전일 대비 0.63% 상승한 2,395.26포인트로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벌써 1월 20일입니다. 외국인은 1월 한 달 들어서 10일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연일 매수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매수 포지션 위치했는데요. 2,300억 원 넘게 담았고요. 종목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 크게 담았습니다. 다만 개인은 오늘도 2,000억 원 넘게 던져냈고요. 기관은 장 막판에 소폭의 매수로 돌아왔습니다. 90억 원 사자세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도 712선으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오후 1시부터 상승 탄력 붙었는데요. 전일 대비 0.71% 오른 717.97포인트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닥 투자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와는 손바꿈이 일어났습니다. 순매수 보였던 개인이 매도로 돌아섰고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수세를 보였지만 이 거래 대금 자체가 제한적이었던 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마지막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틀 하락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 오늘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 장중에 중국 대출금리 동결을 하며 위안화 그리고 엔화까지 약세를 보였는데요. 우리 원화도 동조되면서 환율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3원 40전 상승한 1,235원 50전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 시황 확인해봤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이주연 대표 그리고 이창용 대표와 새롭게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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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이창용 대표님 새로 나오셨는데 첫 출연이신 만큼 시청자님들께 인사와 함께 앞으로의 각오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작년에 힘든 주식시장 정말 잘 견디셨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고요. 쉽다고 생각하면 정말 쉬운 게 주식 투자입니다. 제가 쉽게 수익 낼 수 있는 주식 투자의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창현 대표님과 쇼미더스탁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코너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무죄를 뒤집은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로 이주연 대표님의 오늘의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최근에 사실 뭐 로봇이나 AI 관련해서 이걸 빼놓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로봇 관련주를 또 가지고 왔고요. 오늘은 코닉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장중에 굉장히 또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면서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27% 넘는 그런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뭐 설 연휴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뭐 매수세라던가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붙어주기보다는 개별 이슈가 붙는 종목들 혹은 그동안에 계속 시세가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이제 시세가 나와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코닉 오토메이션이 오늘 꽤나 크게 상승세를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많이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도 이제 로봇 관련이나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는 좀 주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로봇 산업이 최근에 계속해서 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뭔지부터 그 본질부터 아셔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계속 우리 주식시장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 어려워진 이유 자체가 궁극적인 원인 자체가 물가를 잡기 위한 이제 금리 인상이었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재작년이죠. 2021년도 후반부터 하반기부터 이제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긴축부터 단행을 하면서 이제 유동성이 많이 축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동성을 축소한 이유가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중간에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갑자기 치솟은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던 건데 이 물가를 잡는 게 시장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그 포인트로 보고 있죠. 그래서 물가가 잘 잡히느냐, 잘 잡혀 나가고 있느냐 이거에 주목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지금 뭐 이전에 이 물가를 많이 자극을 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에너지 가격이 있었고요. 그리고 식품 가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에너지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뭐 공급망 충격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가격이 뛰었다가 지금은 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기 전 단계로 내려와 있는 그 상황입니다. 천연가스가 좀 문제였는데 천연가스는 이번 겨울에 이번 겨울이 엄청나게 춥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유럽에서도 천연가스를 뭐 이제 많이 비축을 해놓고 있고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생각보다 춥지가 않았습니다. 이번 겨울이. 그래서 이제 천연가스 가격도 급락을 하기도 하고 뭐 지금은 변동성이 좀 있긴 합니다만 천연가스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으로 잡혀 나가고 있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은 에너지 가격이랑 식품 가격이 잘 잡혀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남은 게 뭐냐라고 봤을 때 이제 주거비랑 그리고 임금 이제 인건비죠. 인건비였는데 주거비는 지금 잘 잡히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월세 가격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고요. 주거비도 차차 내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또 물가 상승률에 반영이 되는데 한 6개월 정도 시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천천히 그래도 반영이 될 거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인건비였죠. 그럼 인건비가 잡힐 거냐라고 하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고용 지표를 발표를 하고 고용 동향 보고서를 발표를 하고 이런 것들 내용을 보니까 이제 실업률이 오히려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실업률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이제 실업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고요. 고용 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임금이 올라가니까 또다시 물가를 자극하고 이런 식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서 연준에서도 이 임금 그리고 인건비 때문에 굉장히 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비싼 인건비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요소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이제 로봇들이 대신하고 있고 그러면서 앞으로 점차 이 로봇 산업이 계속해서 확장이 돼 나갈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봇주들이 지금 현재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도 로봇 이 관련 주들도 계속해서 좀 상승이 나올 거고요. 이제 ETF도 이제 작년이죠. 처음으로 출시가 됐고 그러면서 ETF 출시가 된다라는 거는 그쪽으로 이제 돈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기도 하고요.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로봇 산업 중에서도 이제는 또 스마트 팩토리까지 이제 움직임이 좀 확장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코닉 오토메이션도 대표적인 스마트 팩토리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공장에서 자동화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자동화, 뭐 물류 자동화라던가 아니면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은 계속 부각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계속 주기적으로 좀 지켜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흐름이 흘러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주연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는 로봇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코닉 오토메이션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연휴를 앞두고 시장이 상대적으로 조용했지만 16%로 급등 마감한 종목입니다. 특히 임금에 따른 인플레이션 지속으로 이를 대체 해결책으로 로봇 산업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확장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면서 더 주목해서 보자라고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창용 대표님의 첫 번째 무대를 뒤집은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한 2, 3년 동안 네. 시장을 좀 괴롭혔던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뭔가요? 그러니까 5G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 사실 5G 종목들이 잘 안 갔던 이유가 설비 투자가 안 됐었습니다. 이 네.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설비 투자가 축소가 되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오늘 사실 삼성 이슈가 있었고 어제 오늘 삼성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기가레인,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이 기가레인입니다. 기가레인인데 오늘 24% 이상의 급등을 보여줬었고 만약에 포스트 코로나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5G에 다시 한번 설비 투자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5G를 공략을 한다, 공략을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좀 길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5G가 사실 특징이 뭐냐면 사업에 대한 확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산업이든 뭐든 자동차 그리고 공장이든 사업에 대한 확장성이 높고요. 이러한 기술력을 통해서 사업을 넓게 퍼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5G 관련한 산업이고요. 지금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뭐가 있냐면 삼성전자의 재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1월 달에 재료가 뭐가 있었느냐면 로봇이 있었고요. 그리고 드론이 있었고 드론에서 파생된 AI 인공지능이 있었는데 그것의 제일 중심이 삼성이었습니다. 그래서 1월 달, 2월 달은 아마 이와 같은 테마주 성격의 종목들이 회전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기술을 이미 검증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산업에 확장할 수 있는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확장성이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두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자에 24% 이상의 급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바로 접근하시기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3분의 1 정도 조정이 나온다면 그 자리에서 공략이 좀 가능하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만 좀 따져봤을 때는 한 1,860원 정도의 조정이 나온다면 한 번 더 공략이 좀 가능하다. 이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5G를 넘어서 6G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산업 쪽은 발전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시고 공략을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창용 대표님의 첫 번째 무대를 뒤집은 종목 역시 두 자릿수 급등 마감한 5G 관련주 기가레인을 들어봤습니다. 이 삼성전자 대기업의 일본 통신사업자 네트워크 슬라이싱 이슈가 있었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1,860원대 조정 나오면 다시 한번 공략해보자라고 의견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주연 대표님의 두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제가 거의 로봇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로봇스타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제가 이제 이전에는 로보티즈였나요? 로봇스타인지 로보티즈인지 로봇 관련주를 또 특징주로 가지고 왔는데 로봇스타를 가지고 왔었네요. 그래서 로봇스타를 가지고 와서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좀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로봇스타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시세가 좋습니다. 이제 관련 섹터 안에서 같은 종목들만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안 갔던 종목들 위주로 순환매가 나오는 같은 섹터 안에서도 안 갔던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래서 로보스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동안에는 거의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종목이었습니다. 장기간 동안에 거의 뭐 고점을 낮춰가는 그런 이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아마 보유하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답답한 또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또 이제 최근에 또 강력한 시세가 나와주면서 거의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들의 대장 역할을 또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탄력적인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간 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이 241선 장기 이평선 또 돌파를 해주면서 그 위로 이제 열려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번에 CES 2023이 또 종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산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화두로 꼽혔던 게 로봇 그리고 메타버스, AI 이런 산업들인데 이제 앞으로 미래로 넘어가는 그런 산업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나 로봇 관련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흐름이 좋았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로봇이라는 그 섹터 안에서 움직임이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좀 움직임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종목들 이후에 좀 뒤따라가서 순환매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지금은 공략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LG가 최고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LG가 대주주인 그 상태고요. 이제 이전에 로봇 관련주들의 상승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언제였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이제 이전에 삼성전자가 뭐 투자를 하겠다 제3자 유상증자를 또 발행을 해가지고 삼성전자 그 대상이 이제 삼성전자다라고 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처음에 이제 좀 시작을 해서 로봇 관련주들의 상승이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도 거의 신고가를 쓰면서 달려가고 있고요. 이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럼 다른 대기업들도 이제 뒤처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LG라던가 SK 뭐 이런 기업들도 당연히 이제 뭐 로봇 관련 산업에 또 투자를 단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LG로 대표적인 게 로보스타,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뭐 SK 같은 경우에는 SM코어나 뭐 이런 종목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기업이 좀 투자를 해서 공격적으로 그 산업을 키울 수 있을 만한 그래서 전망이 굉장히 좋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상한가 도전주로 가지고 온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과정에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만한 대기업이 또 집중하고 있는 공략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가지고 온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로이 로봇이라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또 그 가게를 갔었는데 거기서도 클로이 로봇이 서빙하는 뭐 그런 것들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클로이 로봇이 이제 도서관 맞춤형으로 이제 보급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본격적으로 상승 시동을 걸었고요. 관련해서 충분히 수혜를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이 종목보다 아직까지 움직임이 덜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오늘 상한가 도전주로 가지고 왔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도 로봇 관련주 그리고 이지연 대표님의 전략주기도 했던 로보스타를 꼽아주셨습니다. 로봇 업종 내에서 그동안 가지 않았던 종목까지 움직이는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241선 돌파하면서 상방 더 열려있다고 의견 주셨고요. 이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다면 LG에는 로보스타가 있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창현 대표님의 두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어제 상한 김영덕 대표님 종목이랑 똑같은 종목이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종목이 갤럭시아 머니터리라는 종목이고요. 네. 사실 제가 이 종목을 왜 가지고 나왔냐면 사실 이게 NFT 관련주입니다. NFT 관련주인데 정책주로 엮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께서 증권형 토큰을 전면적으로 허용을 하겠다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갤럭시아 머니터리와 더불어서 갤럭시아 그룹주가 상당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차트를 좀 보시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종목이 갤럭시아 SM이고요. 갤럭시아 SM은 오늘 상한가를 갖고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에는 2차 급등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일단은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강달러가 이미 리스크가 감소가 됐고 지금 외국인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테마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테마주는 보통 하루 이틀 가면은 그 다음에 날 급락이 나오거나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1월달 시장을 보게 되면은 가는 종목이 더 가는 그 특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정책주가 제일 빨리 가고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NFT 관련한 사업을 가지고 있는 갤럭시와 넥스트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해주시고 차트를 일단 좀 살펴보시자면 이 거래 이상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매수하시기엔 좀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준이 되는 첫 급등 이후에 기준이 되는 3분의 1 정도의 가격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신다면 충분하게 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가격적인 부분은 6,100원 정도에서 한 번 더 매수를 하시면 그래도 원활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갤럭시와 머니트리 들어봤습니다. 어제도 이슈였던 종목이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이 정부의 증권형 토큰 전면적 허용 수혜 기대감으로 오늘도 상승 추세를 받았습니다. 첫 급등 후에 기준이 되는 3분의 1 가격을 공략해보자 말씀하시면서 6,100원 매수 제시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들과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의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더 많이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8시부터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창현 대표님께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1월 달이 사실 좀 되게 중요한 장이죠. 네. 그래서 2023년에 어떻게 또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설 연휴 이후에 또 어떤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일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2월 달에 어떤 테마주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더 갈지 그 부분을 준비를 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8시부터 이어지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창용 대표님이 2023년 개묘년 특히 1월에 껑충 오를 그런 테마주에 대한 주제로 자세히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이창용 대표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참여해 보시고요. 저희 방송 후반부에 전략주 힌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 역시나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정답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향긋한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화면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제시해드렸던 전략주에 대해서 오늘 기준으로 또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새롭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주연 대표님의 전략주 AS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추천해주신 종목입니다. 19일에 매수 들어간 이구 산업인데요. 매수가 3,255원이고요. 그때 전문가님께서 이 구리 관련주로 중국 산업 재개와 함께 좀 기대감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 소개해 주신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이구 산업은 말씀하셨던 대로 네. 구리 가격을 또 집중하시면서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수요일에 제시를 해드려서 오늘 장중에 한 5% 넘게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이라면 뭐 충분히 수익권까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또 그런 분이 아니고 나는 좀 이거를 천천히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나는 그냥 윗골이다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몸통이 꽉 차는 그런 수익을 좀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리 가격 중에서 구리 테마주 중에 가장 좀 대장격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 이구 산업이고요.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지금 구리 가격이 현재 어떤지도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구리 가격을 지금 보면은 2019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구리 가격이 어떤지 요거를 또 보여주고 있는 건데 지금 요때가 저점이죠. 최근에 요때가 저점을 찍고요. 그리고 고점을 찍었을 때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요때가 3월입니다. 이후에 뭐 공급망 충격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구리 가격이 고점을 찍었을 때가 3월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공급망이 해소가 되고 그리고 경기 침체라던가 이런 위기들이 또 비관적인 전망들이 나오면서 구리 수요도 떨어질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저점을 찍으면서 요때가 이제 7월에서 10월 요 사이였습니다. 요때 저점을 찍은 요거로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 이구 산업의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비슷한 그런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점을 찍었던 때가 3월이었죠. 요때도 3월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점을 찍었을 당시 7월 그리고 10월 이렇게 저점을 또 똑같이 찍어놓은 그 상황인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방금도 보셨다시피 지금 차트 자체가 이제 저점을 찍고 나서 거의 신고가를 향해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구 산업의 차트상으로 봤을 때 저점과 고점은 똑같이 찍은 거는 맞지만 아직까지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봤을 때 이 구리 가격의 상승분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돼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구 산업 같은 경우에도 장기간 동안에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안에서 계속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또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목표가 자체도 박스권 상단 으로 목표가를 또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가 박스권 상단에까지 가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은 또 그때 이후에 제가 또 노란 톡방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시세가 나오는 대로 함께 보면서 이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많이도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지금 이 가격이 계속해서 더 올라갈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이유가 중국의 리오프닝이 지금 본격적으로 단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중국에서도 리오프닝이 되고 있고 이제 구리 가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중국 시장입니다. 근데 중국이 이제 구리 수요의 전 세계 수요의 5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이 개방이 되느냐, 개방이 되지 않느냐 이게 구리 가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해서 좀 하락을 했었던 구리 선물 가격이 하락을 했었던 원인 자체가 중국이 또 봉쇄로 인해서 3년 동안 봉쇄를 하면서 이제 뭐 경기 침체라던가 아니면 수요 위축 이런 문제들이 또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많이 하락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문제들이 다시 해소가 되고 리오프닝이 또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신흥국, 베트남이나 뭐 이런 신흥국들도 최근에 이제 뭐 탈중국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탈중국을 한 뒤에 이제 다시 중국으로 나와서 베트남으로 들어가는 그런 신흥국들을 개발하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굉장히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흥국들을 개발할 때 또 특히나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구리거든요. 구리고 동이고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충분히 수요가 좀 뒷받침이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저점을 좀 형성을 하고 다시 가격을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제시해드렸던 그런 전략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이구산업 들어봤습니다. 오늘 장중에 5% 넘게 상승한 종목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구리 가격이 고점을 찍고 작년 7월과 10월경에 저점을 보인 후 다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신흥국의 수요와 함께 구리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구리 가격 상승분이 아직 주가에는 반영되지 않은 만큼 제시해 주셨던 1차 목표가 박스권 상단 가격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AS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달 22일에 매수했던 코데즈 컴바인 패션 관련주이죠. 매수가 1,860원이고요. 오늘 보합권으로 거래 끝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네. 또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받고 있는 그런 네. 섹터 중에 하나가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이 네, 맞아요. 네. 또 시장에서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죠, 지금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가 해제된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 소식이 나오면서 뭐 화장품 관련주들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까지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것 이외에도 지금 실내 마스크 해제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인 이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본격적으로 리오프닝 상승이 지속이 된 거는 이제 중국의 코로나 봉쇄가 끝난 이후부터였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점차 코로나 봉쇄가 해제가 되면서 중국 사람들도 이제 본격적인 보복 소비라던가 이전에 하지 못했던 3년 동안 이제 봉쇄로 인해서 하지 못했던 소비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물론 뭐 완전히 소비로 전환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소요될 거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기적인 관점에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보시는 게 현재로서는 맞는 것 같고요. 이제 그동안에 중국이 또 봉쇄를 하면서 중국향 매출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 또 활발하게 소비를 하고 중국이 봉쇄를 풀고 이러면서 이전에 좀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또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오프닝 테마라고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호텔도 있고 카지노도 있고 유통업체들도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뭐 패션, 의료 이쪽까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테마들 위주로 좀 순환매가 돌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 코데즈 컴바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의료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리오프닝 테마주들 그리고 리오프닝의 이제 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또 유입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작년 말에 이제 시장이 좀 밀리면서 잠깐 이제 시세가 조금 이탈을 했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온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조금 기면서 그렇게 큰 변동폭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일단은 그런 리오프닝 관련한 이제 이슈가 또 유입이 되면서 순환매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략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런 이슈와 함께 또 최근 중국의 위드 코로나로 계속해서 리오프닝 관련주가 돌아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 패션 관련 업체 코데즈 컴바인도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그대로 전략 유효하다, 들고 가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지난달 26일에 매수했던 마스크 관련주 50입니다. 매수가 3,510원이고요. 마스크 관련주인데 방금 이제 실내 마스크 해제 이야기 나왔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실내 마스크 해제 네. 이게 됐으면은 이제 마스크 관련주들한테는 악재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일단은 제가 이때 처음에 제시를 해드렸을 때도 마스크가 이제 실내 마스크가 해제되고 리오프닝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마스크가 해제된 이후가 진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렸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중국 사람들도 리오프닝 또 되면서 봉쇄가 해제가 되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면서 뭐 소비도 활발히 하고 있고요, 여행도 활발히 다니고 있고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도 그동안에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멈췄던 공장들도 다시 재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뭐 이제 그동안에는 뭐 중국이 공장이 멈추면서 하늘이 깨끗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다시금 이제 공장이 돌아가면서 미세먼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또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미세먼지가 절정을 달릴 때가 보통은 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겨울이 좀 끝나가고 봄으로 다가워지는 그 상황에서 아마 좀 충분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시작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50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관련주로 악재였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또 오히려 3% 가까이 상승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그런 악재라던가 이런 내용들은 어느 정도 주가에 이미 반영이 돼 있는 상태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악재를 좀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다시금 좀 이제 회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충분히 이 상단까지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41선, 장기 이편선 241선을 돌파 못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여기에 걸리는 이제 그 가격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만큼 충분히 저는 뭐 수익 실현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전략을 가지고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50 들어봤습니다. 마스크 관련주인데요. 대표님이 마스크 이 해제된 이후가 진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리오프닝과 묶이면서 중국의 경제 재개가 제대로 되면 이 공장에 돌아가면서 미세먼지가 더 심해질 것이다라고 의견 주시면서 계절적으로도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봄이 돌아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목표 수익률 그대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지난달 19일에 매수했던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매수가 35만 4천 원이고요. 현재 수익권에 있습니다. 8% 넘는 수익률도 기록을 했는데요. 이 탄소 섬유 관련주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최근에 수소 관련한 이슈들이 네. 굉장히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뭐 수소 테마주들이 또 좋은 흐름을 보이는 그런 상황도 보여주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우리 정부에서 굉장히 또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그런 산업 중에 하나가 수소입니다. 그래서 수소랑 원전 사업을 이제 앞으로 뭐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탄소 중립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기 위해서 좀 본격적으로 키우겠다, 육성하겠다라고 정부에서도 밝혀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을 또 계속 추구를 할 텐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정부에서 콕 집은 게 이제 원전이랑 수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다른 뭐 태양광이나 풍력, 뭐 수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들을 사용하기에는 지리적인 좀 제약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이나 수소를 좀 채택하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수소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그렇고요. 미국에서는 IRA 법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좀 육성하는 그런 법안도 내놨었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럽판 IRA 법안이라고 해서 탄소 국경세를 또 냈었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이 탄소 중립이라는 그 흐름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는 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또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 수소 연료 전지 이쪽에 들어가는 탄소 섬유를 또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최초로 고강도 탄소 섬유를 개발해서 상용화에 성공한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고강도 탄소 섬유라고 하면은 이제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또 불려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 산업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또 육성하고 있는 우주항공 산업의 이제 우주선 그 기체에 들어가는 그 섬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나 이런 쪽에서도 수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뭐 미래 산업은 발전을 할 거고요. 그리고 미래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나겠죠.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이 효성 첨단 소재가 판매하고 있는 이 탄소 섬유의 수요가 또 늘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매출 확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또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굉장히 또 크게 조정을 많이 받고 이제 다시금 좀 고개를 돌리기 위한 그런 과정에 있고요. 본격적으로 추세를 전환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한 그 위치에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 효성 첨단 소재를 처음에 제시를 해드렸을 때부터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모아나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 탄소 섬유를 소재를 생산하고 또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공장도 새롭게 증설을 해서 외형 확장도 일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요. 장기적으로 잘 가져가시면서 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해서 글로벌 추세인 탄소 중립과 신재생으로 수소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도 예상이 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효성 첨단 소재 계속해서 모아 나가면서 목표 수익률 계속해서 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야기해 주신 이주연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주연 대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셔서 이주연 대표님과 시장과 종목 이야기 실시간으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창현 대표님의 오늘 첫 출연이셔서 AS는 없고요. 어떤 투자 전략이나 이런 주제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 전략이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사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옷 같은 것도 이게 유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에서도 유행이 있듯이 이 트렌드를 잘 따라가야 된다. 이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트렌드를 잘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차트를 어렵게 안 봐도 쉽게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또 손실이 나더라도 금방 회복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트렌드와 더불어서 거시 경제를 여러분들이 분석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포인트를 잡아서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제 포인트를 맞춰서 잘만 따라와 주시면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주식에도 유행이 있다. 트렌드를 잘 따라가야 함과 동시에 거시적 측면까지 잘 어우러서 앞으로 이야기해 주시겠다고 들어봤습니다. 네, 이야기해 주신 이창현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마찬가지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휴대폰 카메라 찍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잠시 후 8시부터 이창용 대표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주제인지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제가 앞서서 네. 설명을 좀 드렸다시피 네. 1월 달은 사실 중요한 장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장이고 2023년에 주식 투자, 네. 주식 장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1월 달 준비, 그리고 2월 달은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떤 테마주를 공략을 해야 되는지 제가 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그 투자 포인트와 함께 종목도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방송에 오셔서 확인하셔서 수익을 내시는 방향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월 첫 달 참 중요합니다. 그만큼 1월 한 달에 잘 갈 테마, 업종,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이창현 대표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8시부터 참여해 보시고요. 저희 다음 코너입니다.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 힌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추첨 통해서 향긋한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입니다. 새로운 전략주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먼저 이주연 대표님의 오늘의 전략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아까도 힌트를 드렸다시피 네. 로봇 관련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네. 그 무대를 뒤집은 종목도 로봇이고 전략주까지 기대가 오늘은, 됩니다. 네, 로봇 세트로 가지고 왔고요. 네. 그래서 오늘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아까 로보스타를 또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까지 좀 오르지 않았던 종목들을 주로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로보티즈가 좀 그런 종목입니다. 최근에 계속 뭐 종목그 섹터별 로봇 안에서도 이전에 가지 않았던 종목들 위주로 막 상승이 나오는, 순환매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오르지 않았던 종목들이 내일은 오르고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로보스타가 아까 이제 LG가 최대 주주로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최대 주주는 아니지만 LG가 또 투자를 해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8%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그 CES 2023에서도 최고 화두가 또 로봇이었던 만큼 앞으로 이번 연도에서 계속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듯 하고요. 이 작년이죠. 작년에도 로봇 산업이 이제 CES 그때 열렸던 CES에서 이 로봇도 나오면서 그때 뭐 로봇 관련주들이 100% 이상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CES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산업이 로봇인 만큼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장기 추세로 잘 타고 가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뭐 강력한 슈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일봉상으로 봤을 때 241선, 장기 이평선 241선을 타고 가면서 꾸준한 또 상승
상승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월봉상으로 봤을 때 또 상승형 삼각수렴 형태를 또 그리고 있는 그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 자리죠. 요 자리 계속 돌파를 못하고 이제 좀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이 상단을 돌파를 못하고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나가는 전형적인 이 상승형 삼각수렴 형태를 그리고 있고요. 이때 강력한 또 시세가 나왔던 요 월에 이 달에 이제 100%가 넘는 상승이 나온 이후로 계속해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저점을 높여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점을 두들기고 있어서 과연 여기를 돌파할 수 있느냐가 현재는 관건인 것 같고요. 만약에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과연 돌파를 할 수 없을까요? 저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CES 2023도 또 최고의 화두로 로봇을 꼽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이제 임금이라는 임금 물가 상승, 임금 인플레이션에서 이 최고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그 산업이 로봇이다라고 꼽히고 있는 만큼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목표 수익률은 10%로 일단은 설정을 해드렸고요. 목표가는 34,000원으로 또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22,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상승형 상승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삼각수렴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항상 그 노란 톡방에서 요즘에 매일매일 이제 강의 자료나 이런 것들도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노란 톡방에 많이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도 해 나가면서 관련해서 이 종목 좀 주목하면 좋을 듯합니다. 네, 이지연 대표님의 오늘의 전략주로는 로봇 관련주 로보티즈 들어봤습니다. 로봇 업종 내 좀 덜 올라간 종목으로 추천 주셨고요. 계속해서 순환매 장세 나오고 있는 만큼 좀 덜 올라간 종목 사이에서 추천 주셨습니다. 아직 강력한 상승 추세 나오지 않았고 계속해서 고점 높여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매수 유효 구간이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목표 수익률 10%이고 목표가 3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2,000원으로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창용 대표님의 전략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략주 이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힌트만 제시해 주세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첫 종목이네요. 네, 맞습니다. 첫 종목인데 어제 제프 전문가님 종목이랑 또 겹치는 게 또 있어요. 네, 역시 다 좋은 건 같이 좋게 보시는군요. 네. 일단 종목은 청담글로벌이라는 종목이고요. 여러분들이 사실 청담글로벌은 많이들 아셨을 겁니다. 그 화장품 관련주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제가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테마주가 지금 1월 달에 굉장히 많은 테마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시장에서는 그것을 전부 다 소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의 원인은 뭐냐면 실제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금 미국에서는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유럽 그리고 개발국에 대한 통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외국인에 대한 우리나라의 증시 수급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소비재 쪽을 잘 담아두셔야 2월 달, 3월 달 1분기에 여러분들 주식 투자의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좀 싶고요. 지금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이 종목에 대한 차트는 많이 보지 않았어요. 사실 어찌됐건 간에 화장품 관련주 소비재 안에서 우리가 트렌드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공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이 거래일 전에 급등이 나왔어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급등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정책주 안에서 사실 제일 큰 정책이 뭡니까? 우리가 2년, 3년 동안 괴롭혔었던 코로나가 이제 끝나면서 마스크를 벗고요. 이제는 화장품, 소비재 쪽으로 여러분들이 포커싱을 맞춘다면 그래도 원활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이 거래일 전에 급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제가 짧게 목표가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3,600원 정도 잡아드리고 손절가도 짧게 12,6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 목표가를 도달하면은 제가 또다시 AS 해드릴 거니까 수익률 극대화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략주 화장품 관련주 청담 글로벌 들어봤습니다. 마스크 해제와 함께 리오프닝까지 묶이면서 목표가 13,600원, 손절가는 좀 짧게 12,600원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략주, 이번에는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네. 힌트를 말씀드리면은 네. 거의 다 맞추실 것 같아요. 그런 게 바로 묘미입니다. 네, 그래서 힌트가 뭐냐면 네. 미술품 경매를 주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증권형 토큰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술품 경매 쪽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이 오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같은 종목이라도 어떻게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그 전략의 싸움입니다. 그 전략은 제가 8시 방송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전략적 힌트 들어봤습니다. 미술품 경매 판매 사업 영위하고 있고요. 오늘 이슈였던 증권형 토크에 대한 이 수혜까지도 기대가 되는 종목 들어봤습니다. 네, 이야기해 주신 이창현 대표님과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다면 샷 3772번으로 이창현 대표 적어서 보내주시면 더 많은 정보와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